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직 정치인을 만나서 그의 정책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정치인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구이고 이번에 초선 의원이고 민주평화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네, 초선 축하드립니다. 네. 추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진하신 정책들 또 해야 할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우선 이제 제가 과학기술 상임위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대 전 국제적인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법 체제에 어떻게 순응을 할 것이냐. 사실은 서버도 그렇고 인터넷망만 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라든지 법 집행을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유튜브 광고 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벌어가는 수입이 사실은 연간 수조에 해당하는데 맞습니다. 이 세금, 특히 법인세, 이제 어떤 영업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첫째 세금 추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법에 위반된 내용들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대한민국 법 체계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제가 과학기술 방송 상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다국적 국제기업들을 대한민국 체제 안에 편입시키느냐가 가장 큰 어떤 정책적 화두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토양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술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롤모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계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애플이 최소한 우리가 아이클라우드 쓰려면 애플에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법령을 작년 가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서버를 중국 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 중국 인구 15억 소비 인구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국 법제하고 똑같은 법제를 했을 때 과연 애플은 그러면 이 5천만 시장을 보고 그대로 나몰라라 그냥 그럼 안 할게요. 네, 이제 이럴 수도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절묘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할 지점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지로서 좀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선진국 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흡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정책을 보면요, 임대주택 관리비, 지자체 LH가 지원하는 법안, 그러니까 공고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요.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칭 주공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네. 이제 13평, 15평 아주 이제 작은 평수의 관리비 산정 기준은 일반 아파트하고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관리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민들이 그 관리비를 낼 돈도 어떤 때는 없다. 그래서 관리비 연체가 되면 이제 쫓겨 나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을 발의한 것을 정말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이런저런 그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관리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서 관리비를 적게 줄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번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법 근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잘 된다면 되게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잘하는 점도 있을 거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반면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짚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잘하고 있는 점은 누구나 생각이 같겠지만 남북 간의 극렬한 군사적 긴장 구도, 대결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네. 이게 평화 모두 다들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다. 심정적으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남북 평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정부에 비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가장 근본 목적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실제 가게를 하거나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힘들다 그러시거든요. 실제로 가게 폐업하고 그냥 양도 권리금 자기가 주었던 권리금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기본 돈만 그냥 받고 그냥 빠져나오는 자영업자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미래가 없다. 특히 서민층, 그다음에 중도 계층까지도 아마 경제적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대단히 잘 안 되고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목표는 좋으나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현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일부 계층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의원님의 좀 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문하게 된 계기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요. 네, 김경진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